네, 안녕하세요. 스쿠베 정석 신유리입니다. 오늘도 알차고 정확한 정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월요일장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엠뱅골드 최고의 전문가 정석일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제 스쿠베 정석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네. 지금 오늘도 시장을 보게 되면 뭐 대형주만 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또 그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보면 개인만이 홀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나서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급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네요. 그렇죠. 뭐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에서도 지금 네.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오늘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인들만 조금 받치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주말간에 있었던 이슈가 이제 코로나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졌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5 단계로 상향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우려감이 시장에 좀 생겨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일부 좀 테마성 종목들로 좀 매수가 몰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일정부 순매수가 찍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집중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익 IPS, 실리콘웍스, ST팜이 올라왔는데 실리콘웍스는 또 LG그룹 내에서 유일한 반도체 회사였는데 뭐 이제 계열 분리를 했었죠. 맞습니다. 네. 실제 실리콘웍스는 일단 뭐 반도체 쪽을 이제 설계하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이랑 좀 연관성이 높아요. 디스플레이 네. 들어가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게 이제 주력 사업이다 보니까 이 TV 판매나 이런 거에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뭐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또 글로벌적으로 뭐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네. 그만큼 또 TV 판매가 증가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LG랑 좀 연관성이 높아요. 근데 LG 같은 경우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OLED TV 판매량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OLED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이 늘었고 전 분기랑 비교하게 되면 거의 60%가량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TV가 이렇게 잘 팔리냐 이런 호조를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실리콘웍스까지 최근에 실적이 되게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실리콘웍스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공장 라인을 이제 가동을 하면서 가동률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또 실리콘웍스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아주 좋은 부분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네. 실제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광저우 라인을 이제 가동을 시켰습니다. 옛날에 이제 공장을 지어놓고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동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면서 월 한 6만 장가량 이제 생산 물량이 증가가 됐어요. 네. 당연히 6만 장 정도 생산 물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실리콘웍스의 부품이나 이런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OLED 쪽으로 이제 출하량이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이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LCD TV 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OLED TV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 설계하는 게 조금 더 단가가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수혜를 받고 LG에서도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월 6만 장에서 9만 장까지 생산을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인 뭐 이런 출하적인 물량이 좀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리콘웍스 연 매출이 이제 1조 클럽을 앞두고 네, 있다고 좀 맞아요. 들었어요. 앞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실리콘웍스의 주가 향방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관의 수급 포착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올라왔는데요. 네페스아크, 현대건설, 아시아시멘트가 올라왔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또 최근에 가격 상승을 예고하면서 최근 또 주가가 좀 올랐어요. 맞아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 시멘트 가격 업체들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네.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오를까요, 7년 그럼? 동안 한동안 안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게 이제 이제 시멘트에다가 뭐 자갈이나 모래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이제 건설업체한테 공급을 하는 게 레미콘이잖아요. 레미콘 네. 업체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레미콘 업체의 가격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랫단에 있는 시멘트의 가격도 이제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 여러 이제 업체들 사이에서도 이제 우리는 좀 올릴 때가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벌써 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인상이 될 거다라는 게 그쵸. 거의 뭐 정확하게 뭐 확실시 될까요? 확정된 거는 아닌데 아니지만? 이번에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야, 그래도 우리가 너무 쌌으니까 좀 네, 올릴 오를 때가 것이다. 됐다. 실제로 시멘트 지금 우리가 실제로 볼 때는 이제 한 포 40kg짜리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네.
그게 우리가 스타벅스 가가지고 그냥 아메리카노 사 먹는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그냥 굉장히 5천 원, 쌌네요. 6천 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드디어 우리도 올릴 때가 좀 됐다. 이런 논의가 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수주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수주가 증가하면서 이제 건설 업종도 좀 상승 그렇죠. 탄력을 받을까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 쪽의 지표들이 조금 플러스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착공 면적 자체도 한 7%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3기 신도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것들이 앞에 있어요, 이제. 내년에는 조금 네. 더 큰 물량들이 이제 많이 잡힐 수 있다. 이런 건설업계들이 영향들을 좀 받고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실제 수주 잔고도 전반적으로 국내나 해외 잔고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들이 지금부터 지금 연말이니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업계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길래 아세아 네. 시멘트가 좀 낮다고 평가되는 걸까요? 최근에 제가 이걸 굳이 적어놓은 이유는 네. 아세아 시멘트가 조금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이제 시멘트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뭐 한일 시멘트라든지 쌍용양해가 한 2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둘 다. 근데 이제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로 따지게 되면 한 20%가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점유율은 비슷한데 시가총액은 뭐 한일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한 7천억 가량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아세아 시멘트는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 갭을 좀 메꾸는 움직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아세아 시멘트 쪽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도 이쪽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온 모습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또 상승 모멘텀이 있는 만큼 아세아 시멘트에서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 네. 요즘 정석일 매니저의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제넥신이 또 관심주로 제시한 다음에 지금 3거래 삼거래 만에 만에 오늘까지 20% 가까이 올랐어요. 네, 지금 목표가를 이제 와, 터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단해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차트랑 이런 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차트를 지금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쭉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좀 오르면서 좀 같이 오르는 그렇죠. 걸까요? 네. 실제로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차트가 쭉 계속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동안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좀 줄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네. 그러다가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때가 한번 시장에서 제넥신 급락이 나온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때가 화이자 백신 이슈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 백신은 이제 좀 효과가 좀 영향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한번 급락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완벽히 줄어든 거라면 여기 이상 회복하지는 않겠죠. 근데 시장에서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며칠 안 돼가지고 이만큼을 다시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때부터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수급표를 한번 볼게요. 자, 실제로 이 뒤로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쫙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포착을 하고 이제 제넥신에 좀 진입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3거래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3거래 만에 목표가를 터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정석일 매니저의 투자 전략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포트폴리오에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뭐 네. 백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제넥신을 좀 놓쳤네요. 좀 미리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제가 여기 방송에서 말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아나운서님 잡혀가십니다. 아주 잡아갑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제넥신 조금 더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은 어떤 관심주 제시해 주실까요? 오늘은 좀 건설주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건설주가 또 코로나19와 또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위축이 됐긴 맞아요. 했지만 또 이제 해외 수주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또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내년은 좀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생겨나고 네.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건설이라는 아.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현대건설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건설주 내에서는 대장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수주 같은 경우도 좀 꾸준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해외 수주라든지 이런 것 좀 이연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충당금을 쌓고 하면서 좀 실적이 감익이 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게 내년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 성장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잔고가 신규로 받은 수주잔고 한 9.4조 정도 되는데 이게 벌써 올해 이제 목표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내 수주도 많이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해외 물량까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찍고 내년부터는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에서 현대건설 쪽으로는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갈 수 오늘 있다. 현대건설 지금도 소폭 오르고 있는데 근데 현대건설이 하고 있는 신사업들이 한국발 뉴딜 정책과 또 방향성이 같으면서 맞아요. 이 부분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현대 같은 경우에는 네. 수소라든지 뭐 전기차 이런 대표적으로 우리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비전 2025라고 예전에 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뭐 생산 기지라든지 혹은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설업에 좀 본격적으로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 정책하고 조금 이제 일맥상통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서 이런 부분 정책적인 수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좀 대표적인 건설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최근 이러한 기대감으로 건설주들이 굉장히 좀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가격 메리트가 좀 있나 봐요, 현대건설이. 맞습니다. 실제로 네. 현대건설이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PER이나 뭐 PBR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있죠.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거의 이제 최하단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PER 같은 경우에는 뭐 한 9배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은 10배 이하로 내려온 적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메리트가 좀 있는 좋네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PBR 같은 경우도 지금 한 0.6배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최하단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을 찍고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현대건설 지금 차트를 좀 보면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건설업체들이 조금 한 번 반등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금요일 날 단기적인 상승이 조금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자,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이날 보시게 되면 단기적인 지금 한번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그날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건 아니었고 그걸 또 이날 이슈가 나왔던 게 우리나라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좀 이제 해임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교체될 거라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은 지금 한 37,000원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로 좀 잡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4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하단에 33,000원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건설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1%대 상승폭 나타내고 있고요. 매수가는 37,000원,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 33,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도 이제 장 끝나고 나서 MBN골드 홈페이지에서 4시 반에 이제 무료 방송이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를 소외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소외받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참여하시고 샵 2034로 정석일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저랑 더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석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수급의 정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